착한 기업의 대명사 이삭토스트. 다들 한 번쯤 응원해 보셨죠? 그런데 그 음원이 무색하게 매장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맹비 0원, 로열티는 한 달에 딱 15만 원, 점주를 쥐어짜지 않는 착한 본사, 모두가 지켜주자고 외치는데 정작 매장 수는 늘기는커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응원한다면서 정작 사 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이삭토스트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함이 어쩌다 발목을 잡았는지 숫자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삭토스트는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브랜드가 어쩌다 착한 기업으로 불리게 됐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렇게 내 지갑에 닿는 경제 이야기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네에 치킨집 하나 차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사에 먼저 내야 할 돈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가맹비를 받습니다.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맡기게 하고 거기서 또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그렇게 점주가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천만 원이 본사 주머니로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어져 온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주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빚부터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가맹비가 0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로 뒤에서 챙기는 리베이트도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사는 뭘로 먹고 사느냐? 로열티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달 똑같이 15만 원, 정해진 금액뿐입니다. 일부 매장은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이 늘든 줄든 본사에 내는 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점주가 많이 팔수록 그 몫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점주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본사가 아니라 자기가 품은 셈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하경 대표입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학원 강사를 거쳐 어느 날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수레 하나가 자라 전국의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누가 뭐래도 착한 프랜차이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도 그 말을 뒷받침합니다. 본사는 빚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경영입니다. 2024년 본사 매출은 56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의 대부분은 가맹점에 재료를 대주는 납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00원을 팔아 손에 약 10원이 남는 구조. 본사가 점주의 등골을 빼먹는 그림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이라면 점주들은 떼돈을 벌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매장은 왜 줄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 가맹비도 안 받고 로열티도 정액으로 딱 정해서 받는다? 본사가 이렇게 손해를 자초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점주한테 재료를 비싸게 넘겨서 물류해서 슬쩍 남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 재무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본사 매출은 대부분이 가맹점에 넘기는 재료값,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진을 붙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100원을 팔면 손에 약 10원이 남는 영업이익률 9.9% 수준. 의심했던 뒤로 남기기는 정말 없었습니다. 본사는 끝까지 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사가 안 남긴다면 그 착함의 결과는 누가 누릴까요? 점주여야 정상입니다. 그럼 점주들은 한 달에 얼마나 손해줄까요? 이삭토스트 한 매장의 평균 연매출은 약 2억 1천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84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숫자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토스트 한 조각의 재료비, 그러니까 원가율이 약 37%입니다. 매출의 3분의 1이 빵과 계란과 채소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빠지고 사람 쓰는 인건비가 빠집니다. 그렇게 다 떼고 점주가 실제로 손해주는 돈은 한 달 300만 원 초중반대였습니다. 월 1,840만 원을 팔아서 300만 원,
이게 3,000원짜리 토스트 한 조각의 진짜 얼굴입니다.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데도 3년이 넘게 걸립니다. 큰 돈을 넣고 빠르게 빼는 장사가 아니라 오래 붙어서 천천히 메우는 장사였습니다. 새벽에 빵을 굽고 양배추를 썰고 주문마다 일일이 토스트를 붙이는 그 노동의 값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비슷한 토스트와 샌드위치 브랜드인 에그드랍의 매장 평균 매출은 약 2억 7천만 원, 이삭보다 30%가량 높습니다. 외식업 전체 평균이 약 3억 1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삭은 그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객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대표 메뉴인 햄 스페셜, 단품이 약 3,600원, 세트로 묶어도 이제 막 7,000원대에 올라선 정도입니다. 한 명이 쓰고 가는 돈이 적으니 아무리 부지런히 구워도 손에 주는 돈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는 떼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사도 착하고 점주도 새벽부터 성실하게 굽고 있는데 그저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본사도 착하고 점주도 버티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가게들을 하나둘 줄어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범인은 뜻밖에도 착함 그 자체였습니다. 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착함이 이 가게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민 가격을 지키려는 착함이 물가가 폭등하자 결국 점주의 마진만 깎아내는 족쇄가 됐습니다.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부터 재료값이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밀가루, 양배추, 식용유, 토스트 한 조각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사람 쓰는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급은 해마다 올랐고 알바 한 명 더 쓰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원가가 사방에서 차오른 겁니다. 이럴 때 보통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값을 올립니다. 원가가 오른 만큼 소비자 가격에 얻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삭본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토스트의 자존심, 서민의 한 끼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본사가 값을 안 올리면 오른 원가는 도대체 누가 떠안습니까? 점주입니다. 재료값은 올랐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니 그 차액은 고스란히 점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본사의 따뜻한 배려가 정작 가게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매달 마진을 갉아먹는 형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격의 위치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삭은 여전히 저렴한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트 가격은 어느새 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식은 저가인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중가인 겁니다. 이 어긋남이 무섭습니다. 이건 커피업계의 이디야와 똑같은 신세입니다. 위로 올려다보면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있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훨씬 싼 선택지가 즐비합니다.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버린 겁니다. 이삭도 똑같이 위아래로 치였습니다. 위에는 에그드랍이 있습니다. 더 비싸도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로 당당히 받아냅니다. 아래에는 편의점 간편식이 있습니다. 같은 아침 한 끼를 1,500원대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가 커피 브랜드의 빵 세트까지 가세합니다. 그 결과 이삭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성비라는 느낌이 무너졌습니다. 비싸지면 사람들은 에그드랍을 떠올리고 아끼려는 순간엔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가격을 지키려 버틸수록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삭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 생긴 일입니다. 서민의 한 끼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는 착함이 모든 게 폭등하는 시대를 끝내 이기지 못한 겁니다. 착함이 흉기가 된 게 아니라 착함이 시대에 밀린 겁니다. 가장 따뜻했던 배려가 점주의 어깨를 짓누르는 족쇄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엔 우리 모두가 공범인 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음원은 하면서 정작 안 사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쯤에서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영상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음원하지만 정작 안 사 먹게 된다였고 2위가 우리 집 근처엔 이삭이 없다였습니다. 다들 좋아한다면서 다들 착하다고 박수를 치면서 정작 매장은 줄기 시작했다.
바로 이 모순 안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응원하면서 지갑은 편의점에서 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은 한 사람이 쓰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3,000원짜리 한 끼로 매장이 버티려면 손님이 쉴 새 없이 들고 나야 합니다. 그런데 토스트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먹는 메뉴라 한 자리에 손님이 자주 바뀌어 주질 않습니다. 적게 남고 천천히 도는 장사라는 뜻이죠. 그러니 점주는 매장을 어디에 내야겠습니까? 사람이 끝없이 지나가는 번화가, 대학가, 큰 역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얇은 마진을 머릿수로 메울 수 있으니까요. 결국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에만 매장이 몰리고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 골목엔 좀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좋아하는 가게의 수로 멀리 있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토스트가 먹고 싶어 나섰는데 문 여는 시각이 아침 9시인 매장이 많습니다. 출근길엔 이미 닫혀 있다는 뜻이죠. 배달이 안 되는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매장은 일요일에 아예 쉬기도 합니다.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현실. 응원은 마음으로 하는데 지갑은 끝내 편의점으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삭토스트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해가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처음 가게 문을 열었던 40, 50의 점주들이 이제 60,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한 가게에서 20년을 버텨온 분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계란을 굽고 양배추를 썰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노동 강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장사입니다. 젊을 때는 견디던 그 고된 손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버거워집니다.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새 단장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든 가게를 조용히 내놓는 분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엔 이삭 토스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드신 게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숫자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수는 2021년 860개에서 2023년 923개까지 분명히 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커질 것 같던 흐름이었죠. 그런데 최근 창업 플랫폼에 올라온 매장 수는 882개. 끝없이 오르던 곡선이 꺾이고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무너졌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오르막이 멈췄고 매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이삭 토스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이삭 토스트 한 곳만의 사정일까요? 같은 토스트와 샌드위치를 파는 에그드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이 브랜드의 가맹점은 234개였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160개로 줄었습니다. 약 30%, 그러니까 셋 중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에그드랍은 가맹점 평균 매출이 이삭보다 오히려 높은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줄었습니다. 이쯤 되면 답이 보입니다. 이삭이 착한 본사라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토스트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토스트의 경쟁자는 더 이상 옆 가게가 아닙니다. 편의점 간편식이 1,500원에 한 끼를 책임지고 저가 커피 브랜드는 빵을 묶은 아침 세트를 내놓고 버거 프랜차이즈는 아침 메뉴로 출근길 손님을 노립니다. 여기에 배달 전문 샌드위치까지 가세했습니다. 위로는 더 비싸고 그럴듯한 메뉴에 아래로는 더 싼 한 끼에 그야말로 사방에서 협공당하는 형국입니다. 소주가 불황의 술이라면 토스트는 불황의 아침입니다. 가장 서민적인 한 끼이기에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갈수록 거세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사람 손으로 계란을 부치고 양배추를 일일이 써는 토스트 가게에는 직격탄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값이 매년 무겁게 오르는 겁니다. 알바 한 명 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결국 점주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는 착한 본사라 해도 점주의 이 노동까지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박이 쌓인 결과가 마침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 108,282명,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벽이 무너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게를 접었을까요? 폐업 사유 1위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사가 안 돼서였습니다. 자영업이 버티는 방식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근길에 무심코 사들던 3,000원짜리 토스트 한 조각, 그 익숙하고 따뜻한 한 끼가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가게에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침 한 끼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착한 기업이라 다들 응원했는데 왜 매장이 줄어들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본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착함을 떠받치던 건 점주들의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격을 지키려던 따뜻한 마음이 물가가 치솟는 시대에는 점주의 마진을 깎아내는 족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우리 모두의 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원했습니다.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갑은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삭에 있었지만 발길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가 사라지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말만 하는 사이 조용히 한 곳씩 불이 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이삭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던 그 풍경, 서민의 아침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가게의 간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의지하던 가장 값싼 한 끼가 통째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길을 걷다 이삭 간판을 보신다면 토스트 한 조각 사드셔 보세요. 그 작은 소비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가게에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지갑을 여는 응원만이 사라지는 가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지갑에 닿는 경제 이야기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엔 아직 이삭 토스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드신 게 언제였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